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Sample Problem 2.11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termine the moment of force F about point O. 자, 포인트 O에 대해서 force F가 끼치는 모멘트 영향을 이제 찾아봐라 하는 얘기죠. 근데 A, by inspection. B, by the formal cross product of definition을 활용을 해라. A는 이 모멘텀을 활용을 해서 문제 풀어봐라는 얘기고요. B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문제 풀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돌리고. 네. 자, 먼저 A, use momentum. 어찌됐든 벡터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O점에 대한 모멘트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 3차원이잖아요. 그럼 2차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알겠는데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3차원에서는 이 force를 3차원상의 force를 각 축에 대해서 디컴포지션을 한 후에 그 디컴포지션 된 force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모멘트 벡터를 구해줘서 더해주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자, 지금 여기 F force 벡터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우리 이 축에서 보면 G축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릴 거고 X축을 기준으로도 이렇게 돌리겠죠. 그쵸? Y축을 기준으로는 영향이 없겠죠. 요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force vector F가 G축을 대해서 돌리는 모멘트 벡터랑 X축에 대해서 돌리는 모멘트 벡터를 각각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force vector magnitude가 F인데 일단 G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돌리는 이펙트를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모멘트 R이 C, C, 그렇죠? CF만큼 우리 X축에 대해서 모멘트가 생긴다. 그래서 이 유닛 벡터는 I가 되겠죠. 이거는 force 회전 중심이죠. 이게 회전 중심의 그 단위 벡터가 I가 되는 거죠. X 방향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 이 그림에 보세요. 우리 라이트 핸드 룰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평가해 봤을 때 지금 이 힘을 받고 있는 F 방향은 자, 이제 아빠 손가락이 축의 플러스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돌렸는데 힘 받는 방향은 라이트 핸드 룰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쵸? Z축 기준으로는 아빠 손가락이 위쪽을 향하게 되고 라이트 핸드 룰로 돌려보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죠. 그래서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참 이렇게 풀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향은 이렇게 A 타입처럼 인스펙션 방법으로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러면요 진짜 헷갈립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익혀주세요.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을 따르면 돼요. 자, 모멘트 O는 R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오브 F 벡터인데 R 벡터 뭐라고 했죠 우리? 폴스 벡터의 작용선을 쭉 연장했을 때 이 작용선상의 아무 점이나 집었을 때 그 점을 이 원점과 포지션 벡터 이 두 점을 활용해서 원점과 그 아무 점을 두 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포지션 벡터를 만든 게 바로 이 R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림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림처럼 내가 이 점을 찍고 원점 O에서 포지션 벡터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이미점을 찍고 O에서 이렇게 R 벡터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당연히 지금 그림에서는 그림처럼 일단 R 벡터를 정하는 게 더 쉽겠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R 벡터에서 Y 방향 성분이 0이 되니까 계산이 편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R 벡터가 지금 되고 F 벡터는 이제 다 알겠죠? 이거는 안 보일 뻔했네. 는 A, F, K, K 마이너스 C, F, I F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고요. 이번에는 샘플 프로블럼 2.12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The turnbuckle is tightened until the tension in cable AB is 2.4kN이 될 때까지 한번 당긴다라는 거죠. turnbuckle이. Determine the moment about point O of the cable force acting on the point A and the magnitude of this moment. 모멘트 벡터 구하면 되는 거네요. 어떤 모멘트? 포인트 O에 대한 모멘트 벡터를 구하는데 근데 이제 텐션 T에 의해서 생기는 텐션 T가 포인트 A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 포스에 의해서 생기는 모멘트 벡터를 O점을 기준으로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일단 T 벡터를 구해야겠네요. T 벡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방향과 매그니튜드 둘 다 알아야 된다. 지금 크기는 2.4kN으로 주어져 있고 근데 방향은 모르죠. 그러면 이제 단위 벡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단위 벡터 AB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NAB.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기하학적인 상관관계가 다 주어져 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단위 벡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짜잔.
이거 계산해보면요. 0.731 i 플러스 1.37 j 마이너스 1.829 k 킬로뉴턴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ROA 의 경우 그리고 모멘트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포지션 벡터를 알아야죠. O로부터 텐션 T의 작용선 위에 아무 점이나 찝어서 이제 포지션 벡터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포인트 A를 지금 찍었습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 적용되는 선을 포지션 벡터를 지금 만든 거고요. 그럴 경우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최종적으로 포인트 O 벡터는 ROA 바뀐 T는 마이너스 2.74 I 플러스 0.39 J 플러스 2.19 K 되는 거고, 궁금한 거는 magnitude가 궁금하죠. 즉 MO 이 크기가 궁금한데 이거는 각각의 스칼라 값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 되겠죠? 2.74의 제곱 플러스 4.39의 플러스 5.19의 제곱을 루트 씌운 그 값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5.62 kN가 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이유는 이거를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하학적으로 모멘트 암을 활용을 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그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푸는 방법을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샘플 프로블럼 뭐냐? 알겠네. 샘플 프로블럼 2.13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똑같죠. 텐션 T의 그 값이 10kN이고 이게 케이블에 의해서 탑 A라는 점에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라운드 B에 A점부터 B점까지 향하도록 텐션은 작용하고 있고, 이 경우 모멘트 mg 벡터를 구해라 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모멘트 mg를 구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제가 관련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좀 심플리파이해서 그려보면요. 일단 텐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이 텐션 벡터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텐션 벡터랑 O부터 A점까지 향하는 포지션 벡터를 하나를 구할 거고, 이 텐션 벡터랑 포지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우리는 모멘트 MO 벡터를 구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는 MO 벡터가 아니죠. MO 벡터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이게 보면 이렇게 흰 방향을 이렇게 당기면 MG 방향으로만 G 방향으로만 모멘트가 생기는 게 아니죠. X 방향으로도 생기고 Y 방향으로도 생기고 Y 방향 생기나? Y 방향은 안 생기죠. G 방향과 X 방향 이 두 개 다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트 벡터는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MO라는 모멘트 벡터에서 G 방향으로의 회전하는 이 모멘트 벡터 MG의 그 크기는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벡터 MO를 먼저 구하고 프로젝션 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텐션 T를 벡터 형태로 구해보면 우리 그 크기는 10으로 주어졌고 방향 벡터 유닛 벡터로 구하면 요거도 앞 문제랑 똑같이 구할 수 있죠. 기하학적인 상관관계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70 킬로는 전이 되는 거고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오케이. 마이너스 0.707 J 보이나? 플러스 0.42 는 오케이, 모멘트 벡터를 구했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션을 시킨다. 뭐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이거 아니죠? 오케이, 프로젝션을 시키면 MZ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MZ의 크기는 MO 벡터에다가 G 방향의 유닛 벡터인 K를 딱 프로덕션 해주면 되겠죠? 이거 해주면요 마이너스 84.9 나옵니다. 따라서 그 크기는 84.9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84.9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모멘트 벡터를 물어봤으면요 mg 벡터는 여기에다가 방향까지 같이 표시해준 이렇게 모멘트 벡터가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2.9장이에요.
우리 책 기준으로 89페이지 볼 겁니다. resultant 라는 개념인데요. 요거 2차원상에서 배웠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시 뭐 적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인데 2.9장 즉 이 다양한 힘 벡터랑 모멘트 벡터가 똑같은 오브젝트에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력과 합벡터를 구할 거냐. 일단 합력은 작용되는 힘들을 다 이때 벡터 서메이션 해주면 되는 거고, 한 모멘트는 이 작용되는 힘들에 의한 모멘트 벡터를 각각 구하고 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아요. 우리 2차원상에서 했던 거랑 모멘트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렌치 리절턴트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건 아니고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렌치 리절턴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림 페이지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봅니다. 90페이지를 보면 렌치 리절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멘트 벡터의 방향과 리절턴트 벡터의 방향이 패러럴 할 때 우리는 렌치 리절턴트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패러럴 하면서 방향이 같을 때는 파지티브 렌치라고 부르고요. 방향이 다를 때는 네거티브 렌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렌치라고 불리는 이유가 우리 공구함 같은 거 보면 렌치 알죠? 렌치, 육각 렌치. 육각 렌치를 쪼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힘을 밑으로 주죠. 돌리면서 누르면서 돌리죠. 그럼 요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리절턴트 포스가 결국 리절턴트 포스 방향과 이 모멘트 방향이 지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파지티브 렌치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렌치 풀 때 이렇게 쭉 거꾸로 돌리면서 힘도 반대 방향으로 빼죠. 힘은 근데 누르면서 거꾸로 돌리죠. 그쵸? 힘으로 푸시하면서 거꾸로 돌리죠. 렌치 풀 때. 요런 거 이제 결국 힘의 방향과 회전에 의한 모멘트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네거티브 렌치라고 부릅니다. 요 개념을 일단은 알아두셔야 돼요. 뭐 resultant force랑 뭐 모멘트 벡터 구하는 거는 다들 쉬운데 렌치라는 게 좀 새로운 개념이에요.
같은 방향이면 positive. 서로 다른 방향이면 negative.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떠한 3차원 force 시스템이든 이 렌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 2차원상에서 resultant force가 구해지면 이 resultant force 벡터랑 moment 벡터가 구해지면 이 force 시스템을 이 커플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멘트만 존재하는 형태로 바꿀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 커플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하면 정력학에서는요, resultant moment와 force 벡터를 다양하게 치환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치환시킬 수 있는 성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 3차원상의 일반적인 force 시스템은 어떤 것이든 렌치 resultant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와 같은 resultant force and moment를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구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모멘트 벡터를 디컴포지션을 해볼게요. 어떻게 디컴포지션을 하느냐? 하나의 모멘트는 resultant 벡터랑 force 벡터랑 평행하게 디컴포지션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와 수직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리고 수직하게 만든 M2라는 모멘트는요, 우리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순수히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멘트이기 때문에 이 모멘트를 커플, 우력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우력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RD라는 값이 M2랑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M2가 RD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자, M2는 하나의 마이너스 R과 플러스 R의 형태로 커플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R이 있고 플러스 R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은 크기인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R이 원점에서 D만큼 떨어진 플러스 R 리절턴트 포스만 남습니다. 그리고 M1이라는 모멘트 리절턴트도 남는데요. 그게 C죠. 근데 이 모멘트는 작용점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트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에 그냥 작용하는 돌림 힘이기 때문에 어디서 작용한다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M1이라는 녀석의 포인트를 R1, R 리절턴트와 동일한 위치로 이동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인 force 시스템을 렌치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positive 렌치가 되겠네요. 재밌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 내용을 좀 글로 적어 놓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계속 우리 보면 이 힘 시스템을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계속 뭔가 커플 개념 활용을 해서 힘을 치환을 하고 뭐 흩어져 있는 힘을 모으기도 하고 뭐 힘을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정력학 문제를 단순화시켜가지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런 스킬들이 나중에 다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Any force system은 replaced to wrench 시스템으로 모든 게 다 치환이 가능하다. 라는 건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을 하면 이러한 general force 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B에서 decompose 시킨 거죠. 어떻게? resultant moment M을 M1과 M2로 나눴는데 특히 M1은 resultant force vector랑 동일한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M2는 perpendicular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C는 오케이 이제 replace M2 벡터를 to couple force인데 R1과 -R1 벡터로 couple 벡터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any force 시스템을 이렇게 렌치 시스템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 이 개념을 활용을 해서 샘플 프로블럼 2.18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거 2.18번 한번 쭉 보세요. 자, replace the two forces and the negative wrench by a single force R applied at A and the corresponding moment M. 그래서 이 두 개의 force를 바꿔보라는 렌치 시스템으로 바꿔보라는 그 얘기죠. 자, 보여줄게요. 맞네. 요거부터 자, 네, 단순히 이거는 resultant force랑 moment 구하면 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게 필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책 93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필기를 따라오세요. 여기 영상을 좀 끄겠습니다. 자, 일단은 resultant force를 구해볼게요. X방향의 resultant를 먼저 구하고 Y방향, Z방향을 각각 구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RY는 FY 또 풀어보면 RY는 100 플러스 500 코사인 40도 코사인 45도는 871 그 다음에 R
700 코사인 60 플러스 500 코사인 40 121 따라서 R 리절턴트 벡터는 928 아니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이제 모멘트 한번 구해볼게요. 아하. 모멘트는 이제 각각의 포스 벡터에 모멘트를 다 구해야 돼요. 일단 먼저 500 뉴턴을 발생시키는 포스 벡터에 의한 모멘트를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여기 이제 포지션 벡터가 되죠. 여기다가 포스 벡터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보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각각의 폴스 벡터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노동이죠. 저는 답만 적겠습니다. (700뉴턴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모멘트 벡터도 하나가 있죠. 여기 모멘트 다시라고 쓸게요. 이 모멘트 벡터는 방향도 주어져 있죠. 지금 크기는 25.0인데 이 방향은 렌치, 네거티브 렌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500뉴턴이 가지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유닛 벡터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코사인 40도 코사인 40도 오케이. 야, 길고 길죠? 요거 다 계산해보면 여러분 16.07i 13.54
J 마이너스 13.54 K 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모멘트 구해보면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이게 리절턴트 모멘트가 되죠.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지금 물어본 게 resultant force랑 corresponding moment를 구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자, 이 다음으로 우리는 sample problem 2.19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지우는 동안 한번 문제 보고 있으세요. 자, 뭐라고 적혀있죠? Determine the wrench resultant of the three forces acting on the bracket. wrench resultant 형태로 구해라 라는 얘기죠. And calculate the coordinate of the point P in the xy plane through which the resultant force of the wrench acts. T점을 기준으로 작용하는 resultant force, wrench resultant를 구해라 라는 얘기네요. Okay. Also find the magnitude of the couple M of the wrench. 네, M이라는 이제 모멘트 벡터의 magnitude도 구해라 라는 얘기죠. 자,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resultant force vector를 구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좀 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홈워크 필요 없고 풀 게 많기 때문에 스크린을 끄고 진행할게요. 오케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은 resultant force 구해보면요. 20I 플러스 40 J 플러스 40 K 뉴턴이 되죠. 책 보셔야 돼요. 지금 책 94페이지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 보면 X, Y, Z 방향으로 그냥 단순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각각 더하면 돼요. resultant force 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구하면 크기는 구해보면 60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wrench resultant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wrench resultant가 뭐였죠?
resultant force랑 어떠한 한 점에 대해서 resultant force랑 resultant moment를 구했는데 이 resultant force vector랑 resultant force moment가 그 방향이 패러럴 할 때 우리는 resultant wrench resultant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방향을 계산을 해야 돼요. direction cosine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cosine theta x. 이 resultant force의 이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wrench resultant의 방향도 동일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방향을 알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direction cosine이에요. 이 direction cosine 지난 시간에 이 식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이번에 직접 활용해 보는 거예요. theta x, theta y, theta g 라는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을 떠올리면서 두 개의 force 벡터가 방향이, force랑 moment 벡터가 방향이 같아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이제 먼저 resultant 벡터의 force 벡터의 그 cosine theta x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전체 이 magnitude에다가 x 방향의 성분의 magnitude를 나눈 값이 되겠죠. 3분의 1이 되고, 요것도 똑같이 전체 크기의 magnitude에다가 y 방향의 그 성분을 나눈 값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크기를 또 g 방향으로 나누면 cosine theta g direction cosine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 그림으로 다시 갈게요. 자, 우리가 이미 P점에 대해서 지금 이 힘 벡터들의 resultant force 벡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힘 벡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resultant moment 벡터를 구할 건데요. 근데 이 점이 그 resultant force 벡터랑 moment 벡터가 렌치 형태로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패러럴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점이 어딘지를 찾아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임의의 P점을 x, y라는 변수로 놓고 이 P점에서 구했을 때 resultant moment 벡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그림 없애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force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자, 모멘트 벡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모멘트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모멘트 벡터가 있는데 이 녀석의 성분을 구할 건데, 자, 여기서 x 방향의 성분에 의해서 생성되는 그 영향은 이만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왜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x 방향으로 생성되는 힘이 20N이고 포인트 P를 바라보면요. x 방향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y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포인트 P에서 x 방향으로 적용되는 이 resultant force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방향은 g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벡터는 20YK가 되는 거죠. 이게 G 방향의 방향 벡터. 마찬가지로 오케이. RY 그 Y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벡터를 한번 구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왜 이러냐? Y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바라보면 40N만큼 작용하는데
자, 이 녀석이 포인트 P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일단 60만큼 G방향으로의 거리를 지니고 있죠. 근데 60만큼의 G방향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 성분에서 발생하는 회전 방향은 X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X방향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림 보세요. 여기 40N이 발생을 하는데 이 녀석이 P점에 대해서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X방향에 대한 회전력을 만들어내는데 모멘트 R은 60이고요. 근데 라이트 핸드 룰을 따르면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X방향의 회전력뿐만 아니라 보면 그 P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G 방향으로의 회전력도 만들어내죠. 왜냐하면 P 포인트 기준으로 X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녀석이 G 방향으로의 회전력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G 방향을 라이트 핸드 룰로 따져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둘 다 이제 모멘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계속 이제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G 방향의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벡터는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다시 띄워서 봅시다. 자, G 방향으로 발생하는 힘은 40N인데 이 40N이 P점을 기준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자, 모멘텀 P점에서 40N까지 지니는 모멘텀을 한번 바라보면요. Y축 기준으로 끼치는 모멘트 영향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모멘텀은 요 길이가 될 텐데 P점을 기준이니까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얼마냐? 100 마이너스 X만큼의 길이죠. 모멘텀이. 그쵸? 그리고 Y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이 40N이 지니고 있는 위쪽 방향이 끼치는 영향은 이것도 마이너스 영향이죠. 즉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0 곱하기 모멘텀이 100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방향은 Y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Y 방향의 방향 벡터인 J가 바로 이제 이 성분의 모멘트 벡터가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끼치는 영향은 보면 X에도 영향을 끼치죠. X축으로도 얼마만큼 모멘텀은 80 마이너스 Y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트 핸드 룰을 따르면 라이트 핸드 룰을 따르면 이건 플러스네요. 그쵸? 네, 표시를 잘못했네. 플러스입니다. 미안해요. 네. 이렇게 돼서 우리 토탈 모멘트가 플러스 이렇게 토탈 모멘트가 구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뭐라고 했죠? 지금 뭐하고 있죠? 렌치 형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멘트의 방향과 이 코사인이 디렉션 코사인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디렉션 코사인 어떻게 구했죠? 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를,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의 컴포넌트의 스칼라 값을 그 벡터의 전체적인 크기로 나누는 게 바로 이 디렉션 코사인이라고 활용을 했었죠. 이것도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이 모멘트 m이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모멘트 m이라는 녀석이 그 크기가 m만큼일 텐데 이 녀석의 코사인 세타 x 방향, 그러니까 디렉션 코사인 세타 x는 이 모멘트 벡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타 y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고, g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건데,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개의 디렉션 코사인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방향이 같은 거죠. 그래야지만 렌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렌치 중에서도 어떤 렌치를 만들어달라고 했지? 그런 건 없네. 오케이, 방향만 같으면 되는 거죠. 벡터니까. 요게 이제 3분의 1이 돼야 되고, 요거는 3분의 2, 2가 돼야, 이렇게, 요걸 만족시켜야 돼요.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조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합을 찾으면 뭘 해라는 거냐면 결국 이 연립방정식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풀어보면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풀어보면 이제 아이고 이건 뭐 색깔이 너무 다양한데 결과는 초록색으로 적을게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400 뉴턴 밀리미터. 이게 단위가 밀리미터로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싹 다 밀리미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뉴턴 밀리미터로 표시했는데 뭐 마이너스 2.4 뉴턴 미터로 이제 치환해도 되죠? 혹은 이 x는 60mm, y는 40mm가 결과가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2장 포스 시스템의 마무리인데요. 이 장은 이제 뒤에 3, 4, 5장을 하기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있을 테지만 대체 이걸 어디 써먹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시간부터 배울 3장에서 바로 이 개념이 응용될 거니까요.
여러분 이거 신경 써가지고 열심히 복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숙제는 아닌데요. 원래는 숙제로 내주려고 했었던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다 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면서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뭘 풀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풀어보세요. 제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그래도 좀 개념 정리에 도움될 만한 문제들을 리스트업을 한 거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8판 기준으로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번호도 8판 기준으로 문제 번호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